자, 프린트. 점유 취득시효. 자, 오늘 15개 한 거예요. 번호가 몇 번까지 있어요? 15개 지문을 한 거예요. 우리 시험 지문 15개 한 거예요. 취득시효가 양이 많아요. 아직 20개 남았어. 20개. 앞으로 할게 20개. 점유취득시효만. 점유취득시효가 양이 좀 많아요. 근데 해야 돼. 그래야 한 문제 맞죠. 자, 동그라미 1번.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어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소유서, 평온, 공연 이 세 가지 점유 모습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소유서, 평온, 공연. 자, 2번. 취득시효, 시효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이에요. 앞뒤로 취득시효가 더 편해요. 그래서 취득시효 주장하는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자주는 추정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추정되면 스스로 증명,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 6번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와요. 자, 3번, 1번, 2번이 그래서 별 3개예요. 1번, 2번이. 자, 3번 흘러가요. 점유 취득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그렇지. 간접 점유 나오면 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된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 4번.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시효 기산점, 시작점을 임의로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없다. 아무 때나 찍어서 즉 현재 시점부터 역상 까꿀로 가서 그때부터 현재 20년 됐어요. 안 돼요. 정확히 점유 개시 시로부터 정확히 이유는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20년 되는 시효 완성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줘야 돼요. 하루 차이로 엄청난 결과가 생겨버렸잖아요. 하루 차이로. 그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나중에 예외를 배워요. 3월 달에 일단 원칙. 자, 5번. 취득시효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러면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네.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 채권자지. 등기 달라는 맞는 지문. 그래서 6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법조문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5번 6번이 별 3개. 5번 6번. 자, 7번 별로 안 중요해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비록 등기는 이전 등기를 받지만 승계 취득이 아니라 첫 취득, 원시 취득.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다 첫 취득으로 봐요. 취득 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다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자, 8번. 취득 시효에 기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청구하는 놈을 뭐라겠어? 시효 취득자,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 매수인하고 똑같죠? 주세요. 채권자.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 성질 채권적 청구권 맞는 거예요. 자, 9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자, 엄청 중요하죠. 시효 완성 당시 동그라미 시효 완성 시점 그 날짜 등기 등호 열어보라겠어요. 20년 되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라. 시효 완성 당시 그 날짜 소유자. 맞아요. 이제 소유자 앞에 거기 적어요. 진정한 그걸 넣어놔요.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유효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번이 연결되죠. 시효 완성 당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줄여서 시효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이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무효 등기 명의인. 거기만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무효 등기 명의인. 그러면 무효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외우고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구나. 무효 등기 명의니까. 그래서 9번 왕별, 10번 별 3개.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내 채무자, 내 등기 청구 상대방은 20년 된 그 날짜
유효한 진정한 소유자다. 외우시고. 자, 11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20년 전으로 소유권 취득 시점을 거슬러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소급한다. 외우시고. 자, 11번, 12번 같이 별 3개죠. 12번이 더 잘 나와요. 취득 시효 완성 후 아직 등기를 받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머릿속으로 을은 자 소유자 그놈 위로 올라갔죠. 쭉 뻗쳐 갑에 대해서 취득 시효 20년 동안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동그라미 빵. 그래서 을은 소유자 갑한테 20년치 월세 돌려줄 필요가 없다. 유 소유자로서 점유했으니까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뭔 부당이득. 과실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런 지문도 나와요. 시효 완성자에게 과실은 귀속. 그래서 부당이득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주어가 소유자로 나오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20년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소유자가 나오면 주세요 할 수 없고 주어가 시효 완성자는 나오면 줄 필요 없고 줄 의무 없고 반드시 해요. 12번. 자, 13, 14, 15 왕별. 자, 15번이 가장 많이 나온 우리 기출주문이에요. 15번 후 없다. 일단 13번, 14번도 잘 나와요. 자, 13번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어. 그 후 시효가 완성됐구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 후 시효 완성됐다면 시효 완성자 을은 이놈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 빵. 이유 쭈쭈쭈 왔잖아. 저놈이 쭈쭈쭈 같이 왔죠? 20년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전 동그라미 그 후 맨 오른쪽 시효 완성 동그라미. 그러면 이 말이 뜨면 너는 시효 완성 당시 내 일직선상 위로 아까 그림상 왔구나. 쭈쭈쭈 왔구나. 주세요 할 수 있다. 병이죠 병. 자 14번 같은 말이에요. 시효 진행 중 이 부동산이 전 양도됐어. 갑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정한테 팔았어. 자 그 후 시효가 완성됐어. 이 말이 떴죠? 이 말이 뜨면 시효 완성자 을은 맨 마지막 최종 등기 박혀 있는 정을 상대로 주세요 할 수 있다. 왜? 이놈도 쭈쭈쭈 왔어. 쭈쭈쭈. 그 쭈쭈쭈가 13번? 14번이야. 쭈쭈쭈. 전 시효 진행 중 같은 말. 이 3자는 전전 양수인은 최종 등기 명의자 쭈쭈쭈 내 채무자 지로 왔죠. 일직선상에 놓였어. 그냥 나는 주세요 할 수 있다. 이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소수로 싸우면 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15번이 진정한 넘버원. 취득시 완성 후 등기 받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시효 취득자 이놈 등기 명의자한테 이놈한테 주세요 할 수 없다. 후 동그라미 3자 동그라미. 시효 완성 후 3자 등기 넘어가면 절대로 주세요 할 수 없어요. 후 없다. 이유 너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놈이 아니죠?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취득시효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봐요. 시효 완성 쭉 뻗쳐. 여기에 놓여 있는 놈이 등기 상대방이 돼.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있어. 하지만 시효 완성된 후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놈은 일직선상이 아니잖아. 지채무자 아니야. 그래서 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매매를 통해서 산 이놈만 받지만 이제 몇 놈이 더 나와요. 뭐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법률관계 15번 관련 시효 완성 후 법률관계가 앞으로 몇 개, 한 5개 더 봐요. 5개 대부분 판례를. 지금은 가장 기초한 거예요. 기초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내용 지문이 15개로 나온다는 얘기. 15개. 할만해요. 할만해. 자꾸 반복하면 돼. 이해됐잖아. 이해가 되면 반복만 하면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 이제 부동산 부합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기본서는 뭐 무늬만 기본서지 뭐. 첫 페이지만 피면 끝나는 거야. 첫 페이지. 동네는 파괴해놔야 되니까. 취득시효 양 많죠? 한참 넘어가. 부합 278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어요. 왼쪽 맨 밑에. 자 부합 278페이지 봤죠? 그 맨 밑에 부동산 부합 법조문 하나 있죠? 그거 볼게요. 이거예요. 이 법조문. 자 부합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갑
소유 토지예요. 을이라는 놈이 나무를 허락 없이,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 식재예요. 나무를. 자, 부합 제도가 뭐냐? 부합. 부동산의 부합. 자, 부합은 서로 다른 소유자 두 개의 물건이 붙어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붙어. 떼기가 곤란해. 그럴 때 우리 법은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줘요. 소유자를. 자, 토지는 누구 거? 갑 거. 나무는 누구 거? 을 거지. 자, 토지라는 부동산에 심기 전에는 동산이겠죠? 동산 나무를 을이 심어서 떼기가 곤란해. 그러면 토지라는 부동산에 동산이 붙어서 떼기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법은 소유자를 갑하고 을 두 놈이었잖아. 원래 토지는 갑, 나무는 을 거였는데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줘.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한테 몰아줄까요? 동산 소유자한테 몰아줄까?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부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허락 없이 심어야 돼요. 무단 식재한 이 나무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시켜버리는 제도. 법이 이 나무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법이 먹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법이 주는 거예요. 이 법 조문이. 자, 그러면 부합이라는 것은 일단 소유자가 달라야 되고 붙어서 떼기 곤란하다. 그러면 부합됐다고 그러고 부합됐다는 얘기는 나무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 갑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합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보통 동산이겠죠. 갖고 와서 붙이니까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법조문. 부동산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됐죠. 그러면 네가 먹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이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무단식재한 을나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이 나무 가격이 1억, 토지 가격은 1,000만 원. 가격이 동산 가격이 부동산 토지 가격보다 10배나 비싸. 그러니까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더 금액 비싸잖아. 네 토지를 내가 먹을 거야. 반대로. 안 돼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즉 아무리 나무 가격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바뀌잖아. 무조건 누가 먹는다? 부동산 소유자.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먹어요. 대부분 판례.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비싸 초과하더라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무조건 부합됩니다. 가격은 상관없다. 이렇게 해요. 가격은 상관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합되는 놈, 이놈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무단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지 부합되는지 지문은 둘 다 나오는데 법조문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게 우리 지문으로 더 많이 나와요. 같이 하셔야 돼. 붙으면 무단식재하면 붙어버렸죠. 붙어버리면 토지 소유자 네가 먹어. 그러면 을은 붙어버렸게 갑이 먹어버렸죠.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그 지문도 나와요. 그래서 무단식재한 수목 이놈은 자기 나무라 주장할 수 없어. 그렇지 왜 갑이 먹어버렸으니까. 이런 지문까지 떠요.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지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봐야겠죠. 부합됐어 붙었어 갑이 먹어. 이렇게 계속 훈련할 거예요. 자,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예외. 타인의 권, 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이제 예외. 타인이 권원이 뭘까요? 권원. 권리의 근거에서, 즉 권리의 근거에서 심었다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예외. 부합 안 되는 놈이 세 놈 오늘 공부할 건데 그중 첫 번째 법조문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을이 이번에는 을이 토지 지상권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어. 토지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이에요.
자, 그러면 갑으로부터 토지 지상권으로 빌리고, 토지 전세권으로 빌리고, 토지 임대차로 빌린 지상전세 임차인 늘이 건물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지상전세, 남의 땅 빌린 사람은 그 위에 건물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전세 임차인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근거해서 나무를 심었죠. 그러면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아요. 붙지 않아요. 지상권자 소유, 전세권자 소유, 임차인 소유, 얘들 소유예요. 즉 부합하지 않으면 심은 놈 소유예요.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가 먹고, 부합하지 않으면 심은 놈 소유. 그래서 소유자로 나와, 소유자. 그래서 권리에 근거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못 먹고 심은 놈 소유,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대표 임차인 소유. 자, 이 물건을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가 나왔어요. 붙어버렸다. 부합된 물건, 부합물. 권리자가 심었다. 권리자가 심은 물건을 뭐라고 해요?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속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은 부합물 반대말이에요. 부합하지 않았다. 부속물은 그래서 독립물 개념이에요. 토지로부터 건물로부터 독립된 독립물의 개념.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부합물은 구성 부분이 됐다. 붙었다.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 그래서 법조문이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부속 단어가 떠버렸다는 얘기는 부합되지 않았다.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상전세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자로서 심었다면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이 못 먹고 심은 놈 네 소유다. 자,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심었어요. 건물은 증거지.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 무단으로 신축. 건물 무단 신축했어요. 자,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예요. 그래서 건물은 저기 있죠? 보면서 꼭 해요.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야. 언제나. 권리에 근거해서 만약 지상권자 건물을 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짓고고 무단 신축했다. 그래도 짓고고.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이 나와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 더. 세 번째 농작물. 갑소유 토지에 의리한 사람이 쪽파를 심었다. 우리 기출 쪽파. 그 다음에 배추. 어떻게? 무단으로. 경작. 자, 그러면 봐요. 쪽파나 배추를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을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심었다는 얘기. 경작. 무단 경작한 농작물이죠. 이 농작물 과연 이 쪽파 배추가 갑토지에 붙어버리느냐. 결론. 농작물도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설사 무단으로 허락 없이 경작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봐요. 나무는 무단식재하면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려요. 무단식재 나무는 부합돼. 하지만 무단 경작한 쪽파 배추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농작물은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예요. 자, 그러면 왜 쪽파나 배추와 같은 농작물은 나무 이 법리랑 같이 취급해 주지 않았느냐. 결론을. 왜 결론을 다르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대부분에 자, 저한테 배당됐다고 해봐. 과연 결론은 둘 중 하나죠. 갑한테 이 쪽파 소유권을 먹여버릴지, 나무와 같이 무단이니까. 아니면 부합 안 된 걸로 할지. 자, 나는 누가 생각났느냐.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남의 땅에다 쪽파 심었거든. 그 소식을 나는 알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유권을 얘한테 준다 안 준다. 나는 효자야. 안 줘요. 우리 어머니 소유야. 경작자 소유. 자, 이유가 있어요.
나무는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 관리가 필요 없어. 하지만 농작물은 계속 관리해줘야 돼. 아무리 허락 없이 무단 심었어도 계속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계속 관리해줘야 돼. 경작자 노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고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법관이. 그래서 비록 허락 없는 무단 경작이라 하더라도 농작물만큼은 그래서 언제나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경작자 농작물. 이 대법관은 시골 사람이야. 농사를 지어봤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 똑같이 나무같이 취급해버려. 나무같이. 봐? 근데 농사 지었어.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든다는 줄 알거든. 그 떼약볕에서 잡초 뽑아줘야 되지. 그래서 농작물은 언제나 고생하신 경작자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 외우는 거 이제 건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즉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농작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 부합으로도 나오고 소유자로도 나와요. 다 뭐는. 권리자가 권리에 근거해서 항상 세놈 세트 지상전세 임차인이 심었다. 그러면 단어가 바뀌어버리죠. 부속물에 해당되고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세놈 부합하지 않는 놈 권리자가 심었어. 부합 안에 심은 놈 소유.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건물 부합하지 않아. 농작물 부합하지 않아. 언제나 심은 놈 소유. 심은 놈이 신축자 경작자지. 심은 놈이죠. 언제나 심은 놈. 토지 소유자 갑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부합에서 가장 기초예요. 기초. 기초인데 거의 다 했어. 부합은 양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거의 80% 해버렸어. 정발량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보는 거예요. 양이 작은 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 부합. 부합. 프린트. 오늘 기출지문 8개 본 거예요. 8개.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어디다 하느냐? 부동산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첫 부동산. 그렇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맞는 지문.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 상관없어. 가격은 상관없어. 무조건 누가 먹는다? 부동산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부동산. 가격 초과에 뭐 동그라미 해놓고 아무리 가격 초과해도 결국은 부동산 소유자가 먹습니다. 3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해결해야 돼. 어디 동그라미? 권한 없이. 여기에 동그라미 딱 들어가야 돼. 아무런 권리 없이 남의 땅에 식재. 무단 식재했구나. 그럼 이 나무는 붙어버려. 붙어버리니까 부합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는 지문 요렇게. 너는 붙었어. 권리 근거에서 심어야 안 붙어. 근데 이놈은 무단 식재했죠? 붙었어. 무단 식재로 읽는 거예요. 권한 없이 동그라미 하고. 붙었으니까 부합됐으니까 토지 소유자 갑이 이 나무 소유권 먹는 거예요. 자, 3번이 그래서 3, 4, 5, 6, 7까지 별 3개네요. 3번부터 7번까지 그냥 다 별 3개. 잘 나와요. 얘들이 나와. 3번부터 7번까지가. 자, 4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죠. 이미 부속이라는 단어가 또 떠버렸죠. 그러면 부속 단어가 떴으면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은 놈 소유. 권리에 근거해서 심었으니까 부합하지 않아. 심은 놈.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그래서 5번도 연결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결해야 돼. 어디에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임차인. 여기는 임차인의 동그라미 해야지. 임차인이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겠죠.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심었지. 에어컨 심었지. 그러면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니꺼 임차인 소유. 소유자로도 나와요. 제가 여기 안 넣었을 뿐이요. 양이 너무 늘어나니까. 임차인 소유. 임차인 소유.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은 부합하지 않아요. 왜? 임차인이 심었잖아. 그래서 결국 4번 5번이 같은 동네예요. 지상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뭔가를 심으면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5번 지문.
치문놈 소유다. 4번 지문. 그러니까 우리 지문은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누구 소유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다 나와요. 자, 6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에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 옆에다 적는 거야.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야. 같이. 이 지문 하나를 통해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자, 7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동그라미? 배추에 동그라미. 배추에. 배추 그 옆에 적어요. 농작물. 우리 시험은 쪽파도 나왔어. 쪽파, 배추, 농작물은 절대 토지의 무단 경작에도 부합하지 않아. 건물, 농작물, 배추는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 소유. 같은 말이죠. 그래서 6번, 7번은 같은 동네요. 건물, 농작물 함께 하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렇게 세트로. 4번, 5번이 같은 동네고 6번, 7번이 이제 같은 동네로 취급하시면 돼요. 자, 8번. 강의 중 안 했어. 지금 할게요. 자, 봐봐요. 그러면 설명 들어봐요. 을이 1억짜리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한 결과 이 나무 소유권은 갑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법이 갑한테 이 나무 소유권을 먹여버렸죠. 그러면 을은 이 나무 소유권 상실했지. 그러면 을은 에이 뭔 이런 법이 있어. 왜 내 나무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먹게 하는 거야. 욕하고 그냥 간다. 나무값 주세요 한다. 나무값 주세요 해야지. 즉 소유권은 먹여줘도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은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 법조문이에요. 보상해줘라. 자, 법조문이에요. 8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을은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나무값 주세요. 나무값은 줘야지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합으로 소유권 상실한 자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나무값 주세요. 그 지문이에요. 나무값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런 거 장난을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쳐. 그냥 흘러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한 번인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무값 주세요. 그 지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유 갑니다. 공유. 자, 또 기본서는 또 열어봐야지. 공유. 이렇게 목차 한 번씩 보는 거예요. 283페이지. 283페이지. 283 오른쪽 공유. 자, 공동 소유. 단독 소유 반대말이에요. 여러 명이 소유권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걸 공동 소유라고 하고 공동 소유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예요. 공유, 합유, 총유. 그중 공유가 가장 중요해요. 공유가 시험은 압도적으로 공유. 합유, 총유는 공유 보고 나중에 해도 돼요. 총유가 가장 안 중요하고 합유 나중에 법 조문 나와요. 합유는 그 조문만 나중에 보면 돼요. 공유는 양이 많아요. 자,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자, 공유라는 게 뭐냐? 공유쯤 그림 그릴까? 어디? 공유는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갑이란 놈이 땅 하나를 사야 돼. 신도시가 개발된대요. 저쪽에. 그 정보를 입수한 갑이 땅 하나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친구를 병을 꼬셔. 을병 친구야 우리 1억씩 투자해가지고 땅 하나 사자. 그쪽 개발된대. 그래서 갑을병이 1억씩 투자해가지고 땅 하나를 사요. 공동 명의로 등기를 박아. 이게 공유예요. 공유 토지. 그러면 1억씩 해서 이 공유 토지는 3억짜리라면 공유자들은 한 개의 소유권을 세 놈이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토지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느냐. 지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갑이 3분의 1 지분이 있겠죠. 얘들도 똑같이 1억씩 했으면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즉 공유는 어느 만큼 소유 지분이 있는지.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첫 번째 볼게 공유 지분. 두 번째, 이 공유물에 관해서 이 공유자들 갑을병 사이 법률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공유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하고 임대차가 관리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불법 점거에 쫓아내야겠죠. 어떻게? 보존하고. 그다음 신도시 개발될 줄 알고 사놨는데 헛정보였어. 헛정보. 그러면은 갈아타야지. 토지 팔아야겠지. 공유물 처분. 그래서 공유물이에요. 지분 넘어가서 첫 번째 동네는 지분, 두 번째 동네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어떻게 저 토지를 사용하고, 어떻게 세주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처분하고, 그 다음 공유물에 발생한 비용을 각자 어떻게 쟤들끼리 부담하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놈이에요. 이 두 놈. 관리 쪽하고 보존에 관한 대부분 판례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사례 문제로 나와요. 물론 처분까지. 그래서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관리, 보존, 처분. 관리, 보존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천천히 볼 거고, 기초 법조문을 볼 거고, 그 다음 대법원 판례까지 잡아야 공유는 한 문제를 잡아요. 자, 마지막. 서로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서로 우리 단독 소유로 이제 전환하자. 공동 소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로 전환하자. 그때 저 공유물을 찢어야 돼요. 분할을 통해서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 분할. 공유는 목차가 3개예요. 지분 봐야 되고, 공유물에 관한 쟤들 간의 법률 관계, 특히 어떻게 세주고 임대차 관리하고, 누군가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 보존, 이 두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분할보다는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관리, 보존, 처분. 여기 있는 대법원 판례를 결국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여기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자,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 수인 소유로 됐다. 그러면 합유도 아니다, 총유도 아니다. 그럼 무조건 공유예요. 공유. 제2항. 이게 이제 한번 나왔죠. 공유자의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이 법조문 제2항이에요. 그래서 지분은 각자 몫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공동명의 있잖아요. 부부 공동명의. 그러면은 거기 지분을 하는 거예요. 지분. 만약에 지분이 모를 때는 그냥 같은 걸로 이게 가장 공평에 맞잖아. 그래서 지분은 정해져 있으면 그 지분. 잘 모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냥 같은 걸로 균등한 걸로 추정. 안 중요해. 자, 이제 지분은 딱 2개를 봐야 되는데 이걸 하고 그 다음 법조문을 보면 돼요. 자, 갑이 을병하고 1억씩 투자해가지고 3억짜리 개발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지분은 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의 비율이에요. 나는 3분의 1 파트가 내 소유다 그 의미예요. 자, 갑이 공유하다가 돈이 필요하게 됐어. 1억을. 그러면 1억 가치가 있는 지 지분을 딴 놈, 3자한테 매매로 팔고 싶겠죠. 이게 공유 지분의 처분이에요. 처분. 매매를 통해 등기가 넘어가면 양도됐다고 그래요. 자, 처분의 형태는 항상 팔아 제끼는 거. 양도가 됐다는 얘기는 매매를 수반으로 해요. 양도. 그 다음 공유 지분의 담보 대출, 저당권 설정. 자, 첫 번째 양도 볼게요. 갑이, 공유자 1인 갑이 돈이 필요해서 지분을 팔고 싶어요. 자,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즉 지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유, 얘가 지분을 팔고 도망가면 A가 이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을병은 친구끼리 공동명의 받고 있다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공동명의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뭐 좋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처분, 양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냐. 자, 그렇지가 않아요. 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분은 오로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지분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제목을 외워요. 지분은 오로지 내가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은 자유. 따라서 공유 지분에 저당권을 박을 때도, 즉 담보대출 일으킬 때도 다른 공유자들 동의 필요 없어요. 팔아제낄 양도 처분할 때도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저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내 거야, 내 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지분이 나오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 지분이 나오면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다른 놈 동의 없이 내 맘대로 처분, 양도, 팔아제낄 수 있다. 저당권 박을 수 있다.
여기를 확인해야 돼. 동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지분만큼 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이걸 외워요.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유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니들 간섭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내 지분 처분하는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니? 비록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명의에서 기분은 나쁘게 했지만 지분은 내 거야. 그래서 지분 처분은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자, 반드시 외우시고 잘 나와요. 두 번째, 이 법점은 자, 갑이 돈이 많아. 1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을 막 포기해버려요. 포기합니다. 내 맘이죠. 포기도 처분이에요. 날려버려.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 지분을 공유자 한 사람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을 포기해. 또 죽었는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해요. 자, 법이 정한 상속인은 내 놈이에요. 내 놈. 1순위 자식놈들.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다? 부모님으로 가요. 전속이 상속이 2순위. 법이 정한. 자, 배우자는 비속이 있으면 같이 공동상속. 비속 없으면 일단 전속으로 넘어가요. 배우자 전속하고 공동상속. 비속도 없어. 부모도 없어. 배우자는 있어. 그럼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비속 또는 전속하고 공동상속 들어가요. 자, 자식놈도 없어. 부모님도 없어. 마누라도 없어. 그러면 내 재산 누구한테 간다? 내 형제한테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상속 3순위예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아,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자, 근데 형제도 없어. 사촌한테 가. 그래서 마지막 상속 순위가 사촌이에요. 자, 사촌도 없어. 근데 오촌이 있어. 오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촌에서 끝나요. 그러면 갑이, 공유자 한 사람 갑이 죽었는데 법정 상속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인 사촌까지 없으면 내 재산이 1,000억인데 내 1,000억 재산을 상속인 사촌까지 없어. 법정 상속인이 5천원이 있지만 이놈은 상속권이 없어요. 국가가 먹어요. 이 도둑놈 국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1억 가치가 있는 내 지분은 국가가 뭐 국유재산이 돼요. 그러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부동산 지분 포기 소유자 무주물은 또 국유재산이 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재산. 즉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포기해버리고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저 법 조문이 없다면 국가가 갑자를 들어. 대한민국이. 자, 그러면 을이나 병은 대한민국이 이 경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법 조문이 없다면 자, 우리 국민은 나라하고 공동명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 왜 내가 대한민국하고 공동명의 하겠냐고. 을병 입장이에요. 이 을병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법조문이 태어난 거예요. 자, 공유자가 지지분을 포기했어요. 죽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포기한 갑의 이 지분, 상속인 없이 사망한 얘 지분은 어떻게 한다?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 법조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험 나와요.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놈들 다른 공유자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갑 지분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요. 지분을 포기했어요. 지분 포기해요. 상속인 없이 갑이 사망했어요. 자, 이때 얘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옆에 놈들 다른 공유자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거. 각 지분 비율. 이것도 정확히 연애 이거 장난치니까. 그래서 국유재산이 된다. X. 균등한 비율로 이놈들한테 귀속된다. 균등 나오면 또 X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지문이 X 지문으로 나온 우리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놔. 다른 공유자 옆에 놈들한테 갑 지분은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정확히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에 관한 두 개예요. 자, 다시 정리. 지분은 지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분은 오로지 내 거. 딴 놈들 간섭받지 않아요. 내 거야.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처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요. 마음대로가 동의 필요 없다니. 그 다음에 이 조문. 내가 내 지분을 포기했어요. 죽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국가가 먹지 않아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프린트. 지분 정리하고 쉴게요. 동그라미 1번. 공유의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자, 느껴. 지분의 동그라미 빵 해봐봐. 지분은 내 거야. 딴 놈 동의 필요
없어. 지분은 내 거야.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 지분 처분은 자유야. 내 거야. 맞는 지문. 2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지분에 또 동그라미 빵하고 지분은 내 거야. 내 마음이야. 저당권 받든 말든.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걸 할 수 없다로 장난쳐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액수야. 그럼 빨리. 지분은 내 거야. 이걸 빨리. 딴 놈 동의 필요 없어. 지분 처분은 자유야. 저당권 설정도 처분이에요. 돈 못 갚으면 날라가 버리니까. 처분행위, 물권행위여서. 자, 3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포기 동그라미 하시고.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 포기했죠. 그러면 포기한 얘 지분은 어떻게 된다? 옆에 놈들한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자, 4번. 공유자 한 사람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이의 지분은 마찬가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똑같죠? 결국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 그대로 외워줘. 다른 공유자 옆에 놈들한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국유재산 X. 그런데 적어놓는 거예요. 국유재산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나오니까. 국유재산 국가 먹지 않아요. 옆에 놈들이 먹어요. 그 다음에 각 지분 비율 밑에 균등한 비율 X. 균등 비율로 귀속하지 않아. 을 지분이 병 지분보다 10배 많으면 갑의 지분은 을한테 병보다 10배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분 비율, 균등 비율 X, 국유재산 X. 그래서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워놓으면 장난칠 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는 별 3개예요. 지분 얘들은 잘 나와요. 지분 나오면 지분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지분은 자 봐요. 느낌 가지라 했어. 민법은 지분은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었어. 들으시라는 얘기요. 지분의 동그라미 빵하고 지분은 내 거야. 내 거. 공유물은 내 게 아니야. 공유물은 공동소유니까. 하지만 지분은 소유의 비율이죠. 3분의 1만큼은 내 거야. 너희들 간섭하지 마. 그거요. 3분의 1만큼 내 거야. 너희들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면 다른 놈 돈 필요 없어. 다 할 수? 스스로 싸우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지분 나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 거야.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장난쳐.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요. 이의를 하라고. 지분은 내 거라니까 뭔 니들 동의 없이 처분 못해. 처분할 수 있지. 너 X.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야? 이의가 잘 돼야 암기가 잘 된다 했어. 그 이해를 잘 되게끔 제가 해드리잖아. 어떻게? 지분은 내 거야. 너희들 간섭하지만 너희들 동의 필요 없이 나는 다 지분만큼 다 할 수 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처분,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대출, 저당권 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유 지분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저당권도 박을 수 있고 처분, 양도할 수도 있고. 느낌이 중요해. 지분은 내 거야. 하지만 이따 나와요. 공유물은 내 거 아니야. 공동소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지분은 내 거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소설이 있어. 있다. 오케이.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자, 10분간 쉬고. 10분간 쉬고 갑니다. 지분은 내 거야. 그걸 외워야 돼, 그걸.